자,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야외 집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우리 국군은 왜 보내며 살상 무기는 대체 왜 보냅니까?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지 못해서 저 난립니까?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박성민 최고님, 이 두 글자 차마 말 못한다. 두 글자가 어떤 건가요? 아마 탄핵을 탄핵. 의미하는 거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 집회에서 다른 이 정당의 대표들이나 이런 다른 정치권의 인사들은 사실 굉장히 강경하게 탄핵이라는 발언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미 낸 바가 있었고, 예. 이번 집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분노 속에 모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여론의 흐름과 추이를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이 탄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민주당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거리 유지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 보면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이 집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보면서 예의주시를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일부를 좀 수정해서 여당과 합의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 여당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탈표도 끌어내고 또는 협상 안으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보고 있는 거라,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전면에 내세워서 오히려 움직였을 때는 민주당으로 모일 수 있는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마 말 못한 두 글자는 탄핵이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러한 이재명 대표 등의 장외 시위가 이른바 사법부 압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대표 글입니다.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죠.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는 것입니다. 라고 한동훈 대표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고, 그제 상식적인 시민들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동참 안 할 것이다. 자, 어제 이 대표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라고 연일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 지도부, 법사위원,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 소집, 유례 없이 당대표 무죄를 외치고 법안 탄핵안 발의 등 공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오신환 의원님, 내일 긴급 소집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저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저럴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지금 거리로 다 뛰쳐나오고 지금 민주당 당원들 총동원령 내리지만 그것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민주당이 의회 독재, 지금 거의 뭐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사가 지금 사법 판결 내리기 직전에 저런 식의 공세를 취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판사도 약간의 심리적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으로서도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긴급적인 조치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네. 이게 국민적 여론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상태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의 어떤 민심들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과거의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지금 서초동의 법원 앞에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른 한편의 목소리도 분명히 거기에서 표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두 쪽 내게 되는 편가르기 하는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거의 겁박하는 예. 과거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하지만 저런 식의 것들이 결국에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저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자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무력으로 저렇게 자꾸 시위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또 다른 정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반쪽이 난다면 그 책임은 또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달 11월 달에 온전히 그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봉착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불 집회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돼도 됩니까? 그건 이제 우리 당이 한다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민심이 또 다른 한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내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자, 재판 생중계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재판 생중계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대표, 오늘도 이재명 대표 판결 앞두고 또 판사 겁박 시위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한 대표가 재판 생중계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초에 생중계 여부가 또 결정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중계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도 몰랐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지사였을 때 그때 허위사실 공표죄 대법원 판결 생중계 됐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피고인 이재명이 제가 봤을 때 그때 동의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게 더 유죄 확률이 나올 확률이 컸겠습니까? 그때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때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판결을 그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쫙 모여가지고 전원 합의체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왜 동의를 하거나 묵인을 갖다가 해놓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그다음에 저기 조기현 변호사님 다 무죄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무죄라고 주장하면은 진짜 만약에 생중계 딱 했는데 피고인 이재명 무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심판의 불길이 그야말로 들불처럼 박찬대 의원이 그 이야기 했던데 들불처럼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재판장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은 아닌데 송영길 대표 판결해가지고 결심했거든요.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재판부는 사건이 생긴 대로만 판결하겠다. 기록을 검토하고 반추하고 열과 성을 다해 사건 확인 후에 판결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다른 것은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송영길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재명 재판부도 똑같이 그렇게 김동연 부장판사나 한성진 부장판사가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재판장이 국민 앞에서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그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 공직선거법 사건 3심 대법원은 생중계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하냐? 자,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실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는 여당이라고 봅니다. 재판 공개도 그렇고요. 재판 공개 배후에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유죄로 나올 거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유죄 판결하고 그걸 국민 앞에 보여줘라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민주당 집회요. 나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무죄 촉구 결의대였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선고와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겁박이라고 하면 부실한 수사를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명품백 무혐의로 한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똑바로 하라는 겁박, 이 내용 의혹을 숨기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대통령실에 대한 겁박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이게 무슨 사법부의 겁박이 됩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한다고 이 겁박이라고 표현하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의 결과를 바꾸겠습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나오는 인원수 세가면서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고민하겠습니까?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집회가 재판부를 압박한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생중계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생중계 관련해서는 법원이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초 이 입법 논의가 있을 때 사생활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어떻게 조율할 건가가 법리적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국민적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생중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입법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동의 요건이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공공의 이 공적 필요가 있을 때라는 제한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럴 필요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2018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사건이었고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공적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 기억에 대한 부분, 이게 뭐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느냐, 그게 허위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부분입니다. 굳이 공적으로 필요할 만큼의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떳떳하면은, 무죄가 확실하면은 집회를 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를 통해서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다. 15일, 25일 반드시 생중계하고 떳떳하게 국민들께 그 재판 과정 내용을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라.